잠깐! 구독을 하기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다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는 분만 구독을 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구토토입니다. 지금은요 수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요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죠. 네, 지금 보시면 10시 15분이래. 10시 54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고 있죠. 네, 지금 미리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직 축구토토 전차수가요 2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떴어요. 왜냐? 지금 전반 24분이고요. 멕시코가 한 골을 넣었네요. 네. 근데 멕시코가 득점을 해도 결과적으로 2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냐? 얼마 안 팔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미리 찍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A매치하고 월드컵 예선이 끝나고 다시금 리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A매치하고 월드컵 예선 하기 전에 리그가 정말 좀 어지러웠었거든요. 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본머스하고 브라이턴 지금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지 일단 EPL 리그가 지금 3라운드까지 진행을 했죠. 본머스하고 브라이턴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머스는요 전방 압박을 하는 팀입니다. 지금 원래는 공격 축구를 지향했던 팀이죠. 근데 지금 이번 시즌의 출발 자체는요 전방 압박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방 압박이요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전 라운드는 전담 배제입니다. 왜냐면 이전 라운드는 뭔가 좀 다다다다다다 그랬어요. 네, 아무튼 지금 공격 축구를 지향하던 본머스는 지금 전방 압박으로 해가지고 상대팀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있었고요. 반대로 브라이턴, 얘네들은 빌드업 기반으로 축구를 하는 팀인데 지난 시즌도 브라이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브라이턴이 만들어가는 그 빌드업의 과정 자체들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지금의 브라이턴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빌드업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네. 전술적으로 어디가 좀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원래대로라고 하면요 여기는 유리한 전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선 본머스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는 본머스가 좀 더 유리하다. 네, 활동량도 지금 본머스가 좀 더 많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당이 안 떴기 때문에 배당까지 뜨면 최종 그 상세 데이터들은 더 다들 나머지는 들어가겠죠. 그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썬더랜드입니다. 뭐 이거 지금 축구토토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미리 찍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는 축구토토가 아니고 프로토 채널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축구토토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 2월 되면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죠. 왜냐면 제가 축구토토 채널을 한 4년 반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독자분들이 거의 26,000분이 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토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축구토토에 대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분들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1등을 해봤고 회원분들도 거의 한 50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1등이. 그래서 저한테 축구토토를 더 많이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볼 수 있는 시선에서 2월 차수에는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썬더랜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에 가장 기대가치가 높은 팀으로 뽑았던 게 크리스탈 팰리스예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공격을 딱 3라운드밖에 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나 보인다라고 했던 팀이 딱 3팀입니다. 어디냐면 크리스탈 팰리스, 맨유, 토트넘입니다. 이건요 분명히 지난 시즌 기준이에요. 반대로 지난 시즌과 지금 이번 시즌의 출발 자체에서 가장 부정적인 출발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가 어디냐고 하면 브라이턴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브라이턴, 그 다음이 에스턴, 그리고 울버햄프였죠. 네, 이렇게 세 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뭐 토트넘하고 뭐 맨유가 강팀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경기력이 가장 많이 올라온 팀을 뽑은 겁니다. 네, 아무튼 다시금 돌아와서 크리스탈 팰리스 에제가 떠난 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에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전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 축구는요 굉장히 빽빽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메리트 있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 직전 경기 에스톤 빌라를 상대로도요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뺏겼어요. 42가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반대로 에스턴은 지금 63%의 위협적인 공격을 가져갔던 팀입니다. 그런데 카운팅이 굉장히 잘 들어갔죠. 이 정돈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슈팅을 6개를 때렸지만요 그 중에 4개를 유효슈팅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경기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요 지금 유효슈팅을 만드는 퍼센테이지가 40%가 넘어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상대팀 전술을 잘 이용한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였고요. 반대로 지금 썬더랜드는 솔직히 직전 경기에서도 역시나 승리를 했어요. 지금 최근에 EPL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2승
2승 1패죠. 2승 1패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얘네들이 지향하려고 하는 그 공격 축구하고 많은 활동량적인 부분이 지금 뭐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좀 격차가 있어 보여요. 네. 저는 1부 리그하고는 아직도 지금 썬더랜드가 좀 격차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매서워요. 근데 얘네들이 그만큼 뒷공간 노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리스크가 큰 공격 자체를 운영한다라는 거. 근데 썬더랜드 자체가 지금 2승 1패니까 출발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초반에 강한 팀들, 초반에 잘하는 팀들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상대 팀들이 얘네들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얘네들이 전술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좀 더 쉽겠죠. 다음 팀입니다. 바로 에버튼하고 에스톤 빌라입니다. 에버튼은요, 이번 시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감축을 한 팀입니다. 왜냐, 이 경기장, 새로 만든 이 경기장 때문에 많은 자원들을 영입을 못했고, 오히려 2년 전이죠, 가장 많은 방출 명단을 냈던 팀이 또 에버튼이에요. 에버튼은 계속 꾸준히 그래서 선수를 내치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알짜 영입을 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좀 말도 안 되게 선수들한테 좀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첼시랑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니까 선수가 많은데 쓰레기들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에버튼이 선수를 그래도 좀 잘 내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버튼은 이번 시즌에서 생존만 한다고 하면 다음 시즌부터는 에버튼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습니다. 예.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에버튼의 지금 새로 만든 신축구장 때문에 그래요. 이 구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들을 많은 팬들을 유입시킬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에버튼이 버는 돈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경기장이 작으면요 벌 수가 없어요. 네, 경기장이 작으면 벌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에버튼이 만든 이 돈이 1조 3천억이 든 구장이거든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제부터 걷어들인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팀이 바로 에스톤 빌라입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대해 얘기를 안 했네요. 일단 빠르게 가겠습니다. 에스톤 빌라는 역습 카운터를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출발 자체가 너무 부정적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일단 에스톤 빌라가 잘하는 축구가 잘 안 돼요. 일단 에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 에머리 감독에서 그 역습형 카운터 축구를 하다가 빌드업도 같이 섞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건 분명히 긍정인데 이러다가 이도저도하는 축구가 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시즌 막판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역습형 축구를 하는 팀들은 먼저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전진 빌드업을 한다는 하나의 옵션은 분명히 긍정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의 카운팅이 잘 들어가야 되는 이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톤 빌라는 제가 느끼기엔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부정적이라는 거. 근데 전술은 빌라가 더 유리합니다. 에버튼보다요. 다음 팀 바로 풀럼하고 리즈입니다. 풀럼하고 리즈. 풀럼은 지금 이번 시즌 지금 2무 1패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요. 지금 풀럼이 만난 팀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강팀이었어요. 자, 맨유하고 브라이턴하고 첼시를 만났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강팀은요, 선수의 뭐라고 말해야 돼? 가치가 좀 괜찮은 팀이에요. 근데 브라이턴은 개막전이니까 빼고요. 네. 그리고 다 빌드업, 어떻게 보면 좀 빌드업을 하는 팀들하고 좀 만났죠. 하지만 리즈는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네. 리즈는 어떻게 보면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공격력으로 상대를 좀 짓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리즈도 제가 지금 보고 느끼는 건데요, 1부 리그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직도 지금 봤을 땐 1부 리그하고 좀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인다. 얘네들도 지금 전술적으로 충돌하는 건 무보다는 승패의 사이드가 좀 더 가깝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풀럼이 가져가고 있는 전술이 좀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도 역시나 공격은 나쁘지 않은데 뒷공간이 좀 많다라는 거. 얘네들도 무보다는 승패가 역시나 가깝겠네요. 네, 얘네들은 지금 무보다 승패가 가깝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팀입니다. 바로 뉴캐슬하고요, 울버햄프입니다. 뉴캐슬하고 울버햄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하이프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눌러주시는데 하이프도 감사드립니다. 댓글 옆에 하이프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점수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점수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계속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발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우리 회원분들이시겠죠? 네, 다 그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자, 뉴캐슬하고 지금 울버햄프입니다.
뉴캐슬도 지금 출발이 좋지 않고요. 울버햄프 역시나 좋지 않죠. 뉴캐슬은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2무 1패고요. 반대로 지금 울버햄프는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프를 제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 시즌도요. 쿠냐 말고는 없었어요. 솔직히 울버햄프는요. 자원이 없어요. 네. 우리 황희찬 선수가 뛰는 팀이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 EPL이라는 그 무대에 있는 색깔, 그 무대에서 어울리지 않는 경기 운영이고 템포예요. 네. 그게 역시나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EPL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 재밌죠? 예, EPL이 미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뉴캐슬입니다. 뉴캐슬도 역시나 지금 승리가 없죠. 지금 2무 1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지금 3경기 동안 지금 2골과 3실점을 했습니다. 뉴캐슬은 원래 수비력이 강한 팀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켰던 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난 시즌에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미드필드 토날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 움츠렸다가 뻗치는 축구에서 좀 바꿨단 말이죠. 근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역시나 리스크를 많이 보였던 바로 뉴캐슬이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공격적으로 많은 부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시즌은 출발 자체에서 너무 공격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부정적이에요. 예. 지난 시즌보다 만드는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뉴캐슬이 그래도 좀 더 뉴캐슬 사이드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울버햄프는 솔직히 말해서 너는 많이 힘듭니다. 네, 다음 팀입니다. 바로 소시에다드고요. 소시에다드하고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3전 3승을 달리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소시에다드는요 1승도 없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소시에다드는 2무 1패입니다. 소시에다드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하고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소시에다드 원래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했던 팀인데요. 빌드업 기반으로 축구를 했던 소시에다드, 빌바오, 세비야. 원래 근데 소시에다드가 잘했던 건요. 뒤에서 때릴 수 있는 카운터 어택이었습니다. 근데 쿠보가 온 이후부터 그게 안 되죠. 지금 2년째 이렇고 있거든요. 뭐 단순히 쿠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팀들은요. 공을 빠르게 라인 블랭킹을 하는 애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지금 소시에다는 솔직히 말해서 탈압박을 더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없어졌습니다. 너무 단조로워진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 더 충격적이게도 오비에도에게도 패했다라는 건 너무나도 좀 뼈아픈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비에도는 지금 당장 3경기밖에 안 뵀지만 좀 격차가 많이 크거든요. 자, 그 다음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라리가만큼 격차가 큰 리그가 없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라리가만큼 빈부 격차가 큰 리그가 없습니다. 네, 물론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가 거의 독식이에요. 뭐 선수 연봉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탑 20까지 봐도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얀 오블락 제외하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레알 바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하는 선수들이 레알 바셀을 가고 싶어해요. 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버는 수익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네,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는요. 뭐 뒷공간도 뒷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추구하는 축구가 어차피 전방에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요. 원래 얘네들은 짓눌러야 되거든요, 상대를. 근데 부정은 뭐냐면요. 마무리. 지금 너무 못 넣어요. 찬스에 비해서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요. 한 27%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떨어집니다. 네, 지금 전방 자원들의 마무리가 부정적이에요. 네, 그게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유일한 단점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팀 바로 웨스트햄하고요 토트넘입니다. 웨스트햄하고 토트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토트넘.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하고 맨유가 지금 출발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맨유의 축구도 부정이라고 하고 토트넘의 축구도 부정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저는 둘 다 긍정입니다. 예. 맨유의 축구도 긍정이고요. 토트넘의 축구도 긍정입니다. 맨유의 3백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거는 뭐 선수적인 측면에서 지금 많은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한 팩트인데 저는 이걸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모린 감독이 지난 시즌에 중간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사고 싶은 선수를 다 못 샀어요. 그것도 맞는 건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뭐 선수가 감독이 뭐 원하는 선수 다 사겠습니까? 네,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맨유의 축구는 그렇게 부정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 색깔은 저는 분명히 뚜렷하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색깔이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빠른 템포의 축구라는 EPL에서 토트넘의 색깔은 분명히 색깔이 짙다라고 봅니다. 네, 그 어느 팀도 토트넘을
쉽게 경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전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굉장히 좀 좋은 전술이라고 봅니다.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럼 어떤 전술이냐라고 하면요, 카운터 축구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좀 세밀하면 좀 다른데요, 이거를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반대팀 바로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은요, 굉장히 정적이었던 팀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은요, 많이 전진하네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빠르지 않아요. 전진 자체가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힘의 축구는 있네요. 그게 지금 웨스트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햄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얘네들은 누군가의 팀을 되게 강하게 많은 득점 차이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좀 적겠다. 하지만 대패할 확률은 높겠다. 이렇게 보는 게 웨스트햄입니다. 네. 왜냐? 전체적으로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먼저 부딪히고 힘의 축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실점을 하면 뒷공간을 더 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계속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네. 다음 팀 바로 빌바오하고 알라베스입니다. 빌바오가 알라베스. 여러분들 근데 분명 아시겠지만 이거 배당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뭐 저는 경기력이 일단 우선인데 배당을 왜 그걸 줬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 계산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배당도 다 적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모든 축구들을. 네. 물론 지금의 데이터는 적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웨스트햄이랑 토트넘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1.7점을 줘야 돼. 근데 얘는 막 1.9를 줘. 아니면 막 1.6을 줘. 요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의미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A매치 기간에도 동일했죠. 브라질하고 우루과이도 언더 배당이 너무나도 좋았고 뭐 이런 측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좀 어느 보도 되게 그 기준점 자체를 보고 이건 이게 아닌데라는 그거 있는데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건데 예상을 하는 건데 아무튼 배당을 아직 안 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떠야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상세 데이터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회원분들밖에 공유를 안 드려요. 네, 그거는 구독력 가입 버튼이고요. 네. 자, 그다음 빌바오하고 알라베스입니다. 빌바오 빌드업이 가장 좋은 팀이죠. 지난 시즌부터 저는 빌바오가 가장 아쉬워요. 뭐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요, 매 시즌 아쉬워요. 왜냐? 빌바오는요 축구를 잘합니다. 지금도 시즌 출발 자체가 좋거든요. 지금도 3승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빌바오는요 축구를 잘해요. 근데 빌바오는 우승을 못해요. 우승 문턱에서도 가장 뭐 근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부정적으로 떨어져요. 챔피언스 리그에 걸쳐있는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에 항상 걸쳐있는 팀 바로 빌바오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의 빌드업은 제일 좋아요. 근데 마무리가 너무 안 좋은 팀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 출발 자체에서는요 마무리가 긍정적으로 나가네요. 빌바오가 마무리가 잘 나간다라고 하면요 빌바오를 쉽게 이길 팀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빌드업이 좋아요. 반대로 반대팀은 바로 알라베스입니다. 알라베스 역시나 역습 카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고요. 역습 축구에 대한 색깔이 더 짙은 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거보다는 상대를 먼저 기다리는 축구를 먼저 하는 팀이 바로 알라베스죠. 네. 근데 알라베스 같은 팀들이 아시겠지만요, 상대가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실점을 한다라고 하면 라인을 올려야 되거든요. 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색깔을 바꾼 게 알라베스가 지난 시즌 초반에 출발했을 때는요 공격 축구로 먼저 다가갔거든요. 훨씬 더 메리트가 높다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다음 팀입니다. 바로 브렌트퍼하고 첼시입니다. 브렌트퍼는 약간 지금 출발 자체로 봤을 때 색깔을 좀 잃었죠. 네. 브렌트퍼 역시나 지금 1승 2패를 달리고 있고요. 반대로 첼시는요 어마무시한 자원들이 많은 팀입니다. 첼시 지금 시즌 출발 자체가 역시나 지금 2승 1무고요. 첼시라는 팀도 제가 강팀으로 선정했던 팀 중에 하나죠. 네, 진짜 자원이 좋아요. 그리고 첼시는 좀 뭐라고 말할까요? 위험 요소가 큽니다. 그 정도로 뒷공간을 많이 열어놔요. 왜냐? 수비 자체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전방 자원들의 개인 능력들도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첼시라는 팀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동력 자체하고 탈압박 능력 자체가 뛰어난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불안하지만요 EPL 템포하고 가장 어울리는 팀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반대팀 바로 브렌트퍼는요 지난 시즌하고 똑같은 역습형 팀의 색깔을 일단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미묘하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색깔과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전술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슷해 보인다고 하겠죠. 근데 이 장면에서 공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역시나 좀 부정적이겠죠. 자, 다음 팀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비아레알입니다.
뭐 다른 기능이 또 유튜브에 생겼는데 여러분들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네, 여러분들 업 버튼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댓글 옆에 보면요 하이프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일단 있으면 좋겠죠. 하이프라는 걸 체크해서 보니까 요렇더라고요.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주목받도록 지원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누르면 그냥 점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 아니면 누구한테 소규모 크리에이터의 보너스 점수 적용돼. 소규모 크리에이터. 우리가 지금 소규모 크리에이터라서 예, 여러분들이 저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출발 자체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팀이 어디냐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경기에서 알라베스하고 경기했을 때도 가장 이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했던 팀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변을 일으키더라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너무 느려요. 예. 템포가 안 맞아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템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아마 알라베스를 상대로 이변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찾으려고 하는 템포는 많이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변은 일어난 건 맞는데 템포는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얘네들은 배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비아레알이죠. 가장 닭공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가장 화려한 공격을 넣으려고 하는 팀이 지금 비아레알이에요. 그래서 매섭게 몰아붙이죠. 근데 비아레알은요 뭐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계속 비아레알이라는 팀한테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얘네들은 원정에선 되게 소극적이에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라리가가 이게 좀 셉니다. 원정에선 되게 소극적이에요. 홈에서는 정말 매섭게 공격을 하는데 원정에선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비아레알입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원정까지 는다라고 하면 비아레알이 유리해 보이지 않아요. 네, 왜냐면 비아레알의 원정은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바로 셀타비고하고 지로나입니다.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여겼던 팀이 바로 지로나입니다. 맞죠? 이거는 뭐 지난 시즌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지로나는 뭔가 변화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변화를 줄 수 없죠. 여긴 라리가입니다. 지금 지로나라는 팀이 굉장히 잘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면요. 그때 챔피언스리그를 나갔나요? 유로파를 나갔나 챔피언스리그? 그때 4위까지 했었나? 아무튼 그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자원들을 다 뺏겼어요. 그 핵심 자원 4명이었나 3명이 다 이적을 한 다음에 지로나는 똑같은 축구를 했고요. 지난 시즌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지로나는요 팀 축구를 하는 팀인데요. 이 팀 축구의 가장 큰 핵심은요 선수예요. 그 톱니바퀴를 선수가 다 채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수가 없는데도 그 축구를 했어요. 메리트가 없죠. 지금의 지로나는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 축구가 아닌 다른 축구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삐걱거림이 좀 커요. 반대로 지금 셀타비고는요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텄던 팀인데 그래서 공격수인 아스파스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았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바꿨죠. 짧은 빌드업도 넣으면서요 중원과 측면을 고르게 섞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보였는데 역시나 지난 시즌에도 아스파스의 의존도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네, 역시나 아스파스가 자기 역할들을 계속 해줬어야 되는 축구를 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 색깔하고 지금 셀타비고가 지금 적절하게 잘 섞고 있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일단 결과적으로 측면에 대한 의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원도 같이 깬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셀타비고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중원에서 보통 만드는 과정들은 슈팅이거든요. 근데 이 슈팅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슈팅을 때린다라는 건 이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쓰는 팀들한테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들한테는요. 이 중거리가 하나의 옵션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이 옵션이라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이 만약에 중거리를 때린다라고 하면 이건 옵션인 겁니다. 첼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셀타비고가 때리는 그 중거리는요. 줄 곳이 없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전술적으로는 지금 셀타비고가 좀 더 유리하게 잡아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팀 바로 베티스하고 레반테입니다. 레반테 지금 1부 리그로 오랜만에 또 왔는데 지금 전패죠. 엘체를 상대로도 패했고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패했고 역시나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패했습니다. 계속 지금 3패를 달리고 있는 지금의 레반테고요. 반대로 지금 베티스입니다. 베티스도 굉장히 좀 아쉽죠. 빌드업 기반으로 축구를 보여줬던 베티스가요. 순간적으로 뻗치는 움직임은 가장 좋았던 팀이에요. 그게 굉장히 매서웠던 팀입니다. 미드필드에 순간적으로 뻗치는 이 엄청난 카운팅은 베티스를 따라올 팀들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베티스는 부정적입니다. 베티스의 내리막은요. 한 3년 전부터 계속 가고 있어요.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의 빌드업이요. 대체적으로 느리다라는 게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빌드업에 대한 메리트가 없죠.
얘네들도 지금 전술적으로 봤을 땐요 무보다는 승패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레반테가 1부급일까를 바라봤을 땐 그래도 베티스가 좀 더 우위한 것 같지만요. 예, 베티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빌드업 자체는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반대팀 바로 맨체스터 시티하고 맨유입니다. 저는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다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맨체스터 시티하고 맨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맨유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저는 맨유의 축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과도기고요. 아직도 어떤 장면들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클롭 감독이 떠난 다음에 지금 슬롯 감독인가요? 새로운 감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즌부터. 제가 감독님 이름도 모르잖아요. 리버풀 슬롯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감독님이 지금 슬롯 감독 맞죠? 이 감독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축구를 보여줬던 감독님입니까? 아니에요. 예. 지금 리버풀 이전에 감독을 했던 걸 보시면 알겠지만요. 페에노르트하고 알크마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페에노르트하고 알크마르에서 슬롯 감독이 정말 좋은 전술을 보여줬다고 느낍니까? 아닐 거예요. 왜? 그만큼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 감독입니다. 근데 지금 슬롯 감독은요 명장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죠. 맞죠? 반대로 아모림이 어떻게 보면 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감독인데요. 아모림 감독은 지금 뭐 나가라는 소리도 많아요. 맨유 팬들한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결과. 클롭 감독이 떠난 다음에 슬롯 감독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꾼 게 없어요. 왜냐? 선수가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리버풀 자체의 스쿼드가 굉장히 짱짱했고요. 그 선수들이 잘하는 그 축구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버풀이 그냥 보여준 거거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독의 색깔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팀은 잘하네? 그럼 신뢰가 쌓여요. 반대로 맨유를 따지면요 이 감독의 색깔은 분명한데 우리가 계속 지네? 그럼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요소가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림 감독이 추구하는 이 축구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네, 분명히 뭐 위험 요소가 많다라고 보지만 이 색깔은 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맨유의 축구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는 전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요 굉장히 좀 단조롭죠. 맨체스터 시티에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 클롭의 축구, 펩의 축구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펩이 퇴보한 거야? 아니면 맨시티가 퇴보한 거야? 이게 아니고요 펩의 축구를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네. 펩이 있었던 팀을 보면요 바르셀로나 그리고 또한 지금 뭐 미넨 그리고 맨시티 모두 다 강팀에만 있어서 펩을 한때 많은 사람들이 깠죠. 너는 강팀에만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지운 거를 맨체스터 시티에서 지웠거든요. 트러블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펩의 가장 큰 전술적인 위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아르테타다. 근데 아르테타가 떠난 다음부터 맨체스터 시티의 색깔이 변화 자체가 잘 안 돼요. 경기장에서 리드를 하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뺏긴 상황이 있는데 그 뺏긴 상황에서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펩의 축구는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많은 상대팀들이. 그래서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봅니다. 꾸준히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데 그게 역시나 조화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마르무시 선수는 정말 좋은 영입이거든요. 근데 잘못 이용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후산후프는 잘못 썼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비들의 공격 가담인데 그게 지금 전방 자원들의 공격의 색깔을 더 짙게 만들고 전방 자원들의 공격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1차적이라고 보는데 전방 과정들의 자원들의 공격을 더 잘 맞추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수비에서 공격을 채우려고 하는 이상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팀 다른 팀입니다. 바로 오사수나하고 라요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이 꽤 길겠네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냥 원테이크로 가고 있죠. 저는 그냥 제가 본 그대로 여러분들 드리는 거라서 좀 길어도 여러분들 그냥 올리겠습니다. 네. 자, 오사수나랑 라요입니다. 자,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는요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오사수나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를 만드는 장면에서 효율성이 좀 뛰어나요. 근데 오사수나도요 홈과 원정에 기복이 있는 팀입니다. 어찌 보면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아요. 이게 라리가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홈과 원정의 경기력 기복이 차이가 있는 리그에서 가장 센 게 라리가예요. 그리고 상성이 가장 센 게 라리가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상대팀 라요는요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축구를 만드는 팀이 바로 라요예요. 근데 라요는요 그냥 문제가 뭐냐면 경기의 자체에서 기복이 세요. 그리고 라요도 홈에서의 경기력이 훨씬 더 낮습니다. 원정보다. 근데 라요라는 팀은 가장 큰 부정은 동일한 경기력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도깨비의 모습이 라요입니다. 지금 이 라리가에서 가장 도깨비 색깔은 라요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동일한 색깔의 축구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반대로 오사수나는요 운영에 대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뚜렷하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얘도 배당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땄습니다. 경기에 대한 코멘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의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 좋아요가 많고 영상이 많으면 그것도 여러분들 만들어 달라는 댓글이 많으면 그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제가 영상을 찍자마자 10,000분이 또 넘었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오시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찾고 계셨던 회원분들도 지금 저를 찾았다라는 글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아무튼 유튜브를 지금 다시금 시작한 게 2달 만에 이제 시작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좋아요하고 하이프 그리고 또한 많은 댓글 응원 댓글로 잘 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베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관하며 스포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우리 채널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